그러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작성한 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교시 거. 그래서 1교시 그래서 여기 선생님은 아주 잘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줄 긋는 건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줄 그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은 줄 그어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4번의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침 결식의 영양이잖아요. 아침 결식 영양. 그래서 이제 비만으로 고인슐린 혈증 왜 생겼냐. 그래서 비만하니까 비만으로 인해서 고인슐린 혈증으로 그렇게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이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그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을 사례 외에 문제점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례 외에 문제점을 써야 되는데 이제 사례 있는 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7번은 이제 이게 꼭 3.5 같잖아요. 3.5 같으니까 3 또는 5 미터라고 하면 되겠고, 그래서 디귿은 그 1.0선 그래서 대상자의 그 학생의 눈이 우리 시력표의 1.0선에 맞춰가지고 그 시력표를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고요. 그리고 8번에 가는 출장 검진 케이스 두 가지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의 소재에 있는 지역에 이제 검진 기관이 없는 경우하고 특수학급하고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출장 검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이죠. 그리고 8번에 라에서는 키 몸무게 비만율, 정확한 표현은 비만율. 우리가 통계표 작성하는 거는 이제 키 몸무게 비만율이었죠. 학생의 신체 발달 상황 검사에서 이고, 그리고 9번의 기억이 틀린 이유가 이제 각 항목 신체 능력 검사의 그 항목 중에서 하나씩 선정해서예요. 그 항목 중에서 하나씩 선정해서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예방접종 증명서 받을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장,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장, 학교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건강상태 검사 이후에 해야 할 조치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 간의 정신건강 증진과 이해교육, 이해 부분이 더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1교시 1번으로 가면요. 1교시 1번 그래가지고 답안지를 같이 보시면, 답안지 그 페이지 있죠? 답안지에 보면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보시면서 하시고, 그 점수도 옆에 있으니까 점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건 모범 답안이니까 모범 답안 보시고, 또 자료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론서가 없으신 분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 자료 필요해요? 답안지 말고 이거 자료 있잖아요. 답안 자료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답안 자료. 답안지 따로 있고 답안 자료 따로 있잖아요. 지금 두 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안 자료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필요하신 분 몇 분 있을 거고, 인강쌤도 뭐 또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서 할게요. 답안. 그래서 페이지 491페이지를 피시고요. 491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치아 우식증의 발생 기전, 그래서 치아 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아 쪽에 있어서는 치아 우식증의 발생 기전,
그래서 우리가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이제 불소용액 양치 사업하고, 그다음 칫솔질, 그다음에 이제 식기. 이게 사실 우리가 해줄 거에 대표적인 거죠. 다른 거 뭐 정기 검진을 한다든지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치아 홈메어기 사업 그런 게 있었고, 그 칫솔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점심 후 칫솔질 실천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스 플랜에 들어가는 지표 중에 있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치아 우식증의 발생 기전, 그래서 치아 우식증의 발생 기전 하면 이제 치아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특히 이제 부착성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치태가 치아에 형성을 한대죠. 치태는 사실 치석이 전 단계예요. 치태가 형성이 되고, 치태 안에 이제 구강 내 세균, 이 세균이 얘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구강 내 세균이 살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특히 음식 중에 있는 당을 이 세균이 먹죠. 이 세균이 음식 중에 있는 당을 섭취를 해서 산을 배설한대. 애시드, 이 산을 배설해서 이 산이 치아의 구성물인 석회질하고 칼슘염을 부식을 시키죠. 부식 용해, 같은 표현이죠. 부식이나 용해를 해서 이제 충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기전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충치 예방법 회전법의 내용과 이제 효과, 회전법. 그 칫솔질에서 중요한 것이 회전법이죠. 회전법. 그래서 회전법의 방법 5가지. 회전법의 방법. 그래서 회전법은 우리가 이제 칫솔을 어디에 놓느냐? 잇몸에 놓고 어느 정도의 45도 비스듬히 놓고 약간 진동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빗질하듯이 하고 뭐 순서, 이 정도가 회전법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효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아의 아래쪽을 칫솔질 할 때는 아래 잇몸에다 놓고, 그리고 위를 칫솔질 할 때는 위에 있는 잇몸에다 놓는다. 그리고 칫솔하고 잇몸하고 치아에 그걸 한 45도 정도로 놓는다라고 했어요. 45도 놓고, 그리고 진동은 어디? 잇몸하고 치아의 경계선 부위는 약간 진동을 주도록 한다라고 했고, 그 빗질하듯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빗질하듯이 치아에서 그 빗질하듯이 쓸어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빗질하듯이 쓸어내린다는 거고, 그다음 순서는 치아가 잘 안 닦이는 쪽부터, 그래서 어금니 안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을 하고 씹는 면을 한다고 했었어요. 씹는 면. 그리고 뭐 치아의 앞니 안쪽을 할 때는 칫솔을 약간 비스듬히 세워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듯이 쓸어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 하고, 효과. 회전법이 왜 중요하냐? 효과는 얘가 음식 찌꺼기를 제거가 잘 되고, 찌꺼기 제거 잘 되는 거, 치태가 제거가 잘 되고, 또 이제 잇몸의 마사지 효과, 그리고 치아 손상을 최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법을 했을 때 찌꺼기가 어디에 잘 끼느냐, 음식 찌꺼기가 잘 끼는 장소는 치아 사이, 치아 잇몸 사이잖아요. 네, 그럼 음식 찌꺼기를 잘 제거하기 쉽고, 거기 사이에 있는 치태도 제거하기 쉽고, 그다음에 이제 잇몸에 마사지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또 각화증을 발달시키기도 한댔어요. 각화증을 발달시키고 혈액순환도 돕는다라고 했고요. 그것도 치아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치아 관련 불소도포의 효과 4가지. 불소도포의 효과. 그래서 불소도포 하는 것도 얘도 방법이 있고 효과가 있죠. 효과, 방법. 그래서 방법은 물소용액은 언제 하느냐?
점심 식후 하라고 했어요. 점심. 그래서 우리가 점심 식후에 양치질을 한 후에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용기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쓰라 했어요. 유리는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매일, 매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매일은 0.05%, 그리고 매주는 0.2%, 2호예요. 2호. 매주는 농도가 조금 높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10cc 주고, 그리고 얼마 동안? 1분 동안이죠. 1 minute. 1분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항상 이걸 하고 나서는 또 뵙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뵙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습하실 때는 저는 문제를 다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은 항상 이렇게 좀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험에 나온 거 그 주변 영역도 네, 중요하다 했던 거는 이렇게 하시고, 또 저처럼 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네, 저처럼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이 정도 사실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6월 달에는 이 정도 썼는데, 지금도 제가 좀 지금 저도 리뷰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6월 달에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다시 이거를 할 때 속도가 진짜 많이 빨라져요. 그리고 굳이 그때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내가 구조화를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일이 이거를 구조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건 또 해보는데,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구조가 이미 되면요, 이게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안 보고 이런 구조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딱 되면 진짜 다음에 또 봐도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이거를 쓸 필요도 없어요. 진짜로 머릿속에 그게 딱 구조가 머릿속에 생기더라고요. 효과. 그래서 이제 불소용의 효과는 뭐냐? 산과 석회화 부분에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세균이 산을 생성하는 거를 줄이고, 그리고 산에 대한 내상성, 산에 대해서 견디는 힘도 높이고, 그리고 탈석회화를 방지하고, 탈석회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재석회화를 도와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불소가. 그래서 학교에서 불소 용량 양치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지표, 효과 평가 지표 4가지를 제시할 것. 그건 491페이지에 있잖아요. 효과 지표. 그래서 우리가 효과 지표.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했을 때 만약에 프로시드로 평가를 한다. 프로시드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프로시드는 이게 과정평가, 연향평가, 결과평가, 결과를 성과평가라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효과평가 지표라고 하면 얘랑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연향과 결과평가. 연향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즉시적으로 보통 이제 나타나는 결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지태행의 변화라고 했었죠. 지태행의 변화. 그리고 얘는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결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건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건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주어졌죠. 보건교육 프로그램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치아우식증, 그래서 여기에서는 치아우식증이죠. 치아우식증에 대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과정평가는 뭐냐면, 우리가 과정평가는 이것이 계획대로 수행이 되어졌는지, 계획대로 수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사정. 그래서 재계획하고 과정평가. 그래서 이건 이제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거 사업 자체, 그다음에 참여자, 자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과정평가를 했었어요. 사업 자체, 참여자, 자원. 그렇게 해서 과정평가 하는 거였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지태행. 그래서 지태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뭐 했어요?
내용이 보건교육 한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치아후식증 발생 기전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치아후식증 발생 기전, 치아후식증 발생 기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치 예방법, 그래서 충치 예방법 이렇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지태행을 물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그래서 충치를 뭐 충치 발생 기전에 대한 지식을 평가, 지식의 변화, 지식률의 변화, 지식의 변화 그렇게 할 수 있고 평가 지표라고 했으니까 지표라고 하면 어떤 이제 지식의 변화, 실천률의 변화 그런 거죠. 발생률의 변화 그런 것들이 지표잖아요. 그래서 치아우식증, 네, 치아우식증 발생 기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충치 예방법에 대한 지식, 뭐 지식의 변화 해도 되고 지식의 변화 해도 되겠죠. 그리고 태도는 충치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어떤 뭐 태도 형성, 태도 해도 돼요. 그거는 설문지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너가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가 노력하겠냐? 그걸 상중하. 그래가지고 표시하면 얘가 그래도 전에는 이거 교육받기 전에는 치아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태도가 없었는데 교육받고 나서 그런 태도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차이점에 하였다가 뭐 중간이나 상으로 올라가는 거 그런 식으로 이거를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행동은 실제적으로 이제 치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치질의 횟수의 변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양치질 횟수의 변화. 그리고 전에는 하루에 한 번밖에 양치질을 안 했었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는 얘가 뭐 3번, 4번 양치질의 횟수가 증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치아 우식증을 유발하는 시기의 어떤 변화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 평가에 있어서는 실제로 발생률, 치아 우식증에 대한 발생률을 볼 수 있죠. 치아 우식증 발생률의 변화 그런 것, 그 정도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양관리 2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2번. 그래서 기억 비그세. 그래서 기억에서 비그세 알맞은 비타민의 종류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522페이지가 있죠. 522페이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 그 2번하고 3번은 영양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대 영양소 하면 탄단지에다가 6대 영양소라고 하면 탄, 지에다가 우리가 이제 무기질 하고 비타민 하고 수분을 6대 영양소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번은 우리가 비타민 쪽에 질문인데 비타민 하면은 우리가 수용성하고 지용성으로 나뉘어진다 했어요. 수용성, 지용성. 그래서 수용성 하면 비타민 B, 그 비타민 C, 그 지용성 하면 ADK, 비타민 A, D, E, K.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했고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되게 종류가 많이 있었죠. 비타민 B. 그래서 비타민 B는 중요한 애들이 비타민 B1, 그 다음 비타민 B3, 비타민 B6, 비타민 B12 얘네들이 특히 중요한 애들이죠. 비타민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 비타민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비타민은 대부분이 이제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이게 생성이 되지 않는 거이고 수용성 같은 경우는 과다 섭취해도 체내에 저장이 안 되죠. 그래서 나가기 때문에 비타민을 이제 수용성 비타민을 주지 않으면 얘는 결핍 증상이 생겨요. 특히 결핍 증상이 심한 애가 이제 수용성이라죠. 근데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 얘는 체내 간하고 비장하고 뭐 지방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얘는 결핍 증상은 얘보다는 덜하죠. 수용성보다는 덜해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많이 복용하면 이제 과다 증상이 나타날 수, 과다라고 하는 게 독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애죠. 있는 애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부족한 거. 그래서 비타민 하면 비타민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비타민의 기능이 뭐냐고 하면 얘가 탄단지가 에너지를 낼 때 이 비타민이 조효소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탄단지가 이제 에너지 내는 데 있어서 비타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조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비타민 B1이 결핍했을 때 증상 하면 세 가지. 베르니케, 콜사코프, 베르니케 증후군, 콜사코프 증후군, 각기병이라는 게 있어요. 각기병. 그래서 우리가 베르니케랑 콜사코프는 사실 음주 있는 사람들한테서 음주에 있는 알코올이 대사가 될 때 걔도 비타민 B1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어요. 베르니케 같은 경우 뇌간, 얘는 뇌피질, 전두엽, 얘는 뇌간 쪽에 장애를 일으키고, 각기병도 약간 말초신경염하고 신경장애도 있고, 얘도 약간 심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소화기계랑 심장, 제 책에는 심장, 이제 심비대, 우려성 신부전으로 심부전, 그게 제 책은 없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게 각기병이 좀 올 수 있어요. 약간 심비대. 각기병은 있죠. 거기에. 각기병에 이제 심비대를 쓰셔도 돼요. 심비대.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비타민 B3 하면 얘는 얘가 니아신이잖아. 니아신이 부족하면 3D가 생긴다고 했어요. 3D가 뭐냐? 디멘치아, 다이어리아하고 그다음에 더마타이티스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B6 피리독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말초신경염이 생긴다고 했었죠. 말초신경염. 그래서 아에나가 부족할 때 얘를 예방적으로 준다고 했어요. 피리독신을. 그리고 비타민 B12는 악성빈혈. 얘가 부족하면 이제 악성빈혈을 일으키죠. 얘가 이제 그 적혈구 안에서 DNA의 성숙을 얘가 도와주는 애거든. 성숙이 잘 안 되니까 거대 저가구를 형성한다고 했죠. 비타민 B12 악성빈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죠. 얘는 아스코르빈산. 얘 이름 코발라민은 아스코르빈산. 얘는 코발라민이고 얘는 아스코르빈산. 그래가지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얘는 괴혈병이죠. 괴혈병. 비타민 C는 결체 조직을 형성하는 애예요. 비타민 C가 결체 조직 형성하고, 또 이제 면역 기능. 그 비타민 C의 기능은 하여튼 결체 조직도 형성하고, 얘도 이제 면역 기능을 형성을 해가지고 항산화제도 역할을 하죠. 비타민에 대한 항산화제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합 조직이 없어가지고 괴혈병이 생기죠. 그리고 감염성 질환, 비타민 C가 적으면 감염성 질환도 잘 생기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우리가 야맹증하고 안구건조증, 근시. 그리고 비타민 D는 중요한 것이 인하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잖아요. 인하고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골연화증이라든지 골다공증,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구루병, 그런 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비타민 K는 얘는 이제 응고 과정. 비타민 K가 간에서 응고 인자를 만들게 하는 애잖아요. 녹강수 채소에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면요,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질환. 그래서 각기병은 비타민 B1 부족, 괴혈병은 비타민 C, 그리고 악성빈혈은 비타민 B12이죠. 혈액응고 장애는 비타민 K, 그리고 구루병은 비타민 D라고 했어요. 예. 비타민 D이고요. 그다음 펠라그라. 그래서 이 3D라고 하는 애를 펠라그라라고 해요. 펠라그라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 학교 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육 내용 6가지.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해줘야 하는 내용이 뭐냐? 신음질의 정성을 들였다 했었죠. 신음질. 그래서 신체 발달하고 체력 증진이죠. 신체 발달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거.
하고 이제 음주 흡연하고 마약을 포함한 약물의 오용과 남용 예방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예요. 질병 예방과 치료는 뭐를 생각하면 고혈압을 생각하면 돼요. 고혈압을 예방하고 고혈압 치료 약물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질병 예방과 치료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교육이죠. 정신건강 증진 교육. 정신건강 증진이죠. 정신건강을 증진한다. 정신건강 증진 교육. 그다음에 이제 성교육이죠. 성교육.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거기에도 응급처치 등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있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거기 있죠. 처치 교육. 사실 네, 이 정도만. 안전교육도 사실 있어요. 그 안전교육 또 학교보건법에 보면 안전교육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해야 되고 안전 뭐 설비에 대해서 점검과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또 법에 있잖아요. 있죠. 하여튼 여기 이거는 다 써야 되겠죠. 이거는 다 같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기억 디귿의 무기질이 무엇인지 제시할 것. 그래서 무기질 아까 이제 무기질 하면 우리가 칼슘하고 인하고 그 다음에 철분이 무기질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분은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하고 결합하는 애가 철분이죠. 결합이라보다 혈색소의 성분이죠. 철분이 혈색소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부족하면 이제 빈혈이 생기는 거이고 철분과 비슷한 빈혈이 생기는 거고 칼슘의 중요한 기능은 얘가 뼈하고 치아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 뼈랑 치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고 또 응고에도 얘가 이제 응고에도 기능을 하죠. 응고 과정에도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인은 제가 제 책에 없죠. 그래서 인이 제 책에 없는데 기능은 딱 2가지 쓰시면 돼요. 기능 하나. 골격과 치아 형성을 쓰세요. 그래서 524페이지에 무기질 밑에 칼슘 밑에다가 인을 쓰시면 돼. 그래서 인의 그 기능은 골격과 치아 형성이에요. 골격과 치아 형성이고 그리고 얘가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구루병, 골연화증, 성장부전이 생길 수 있죠. 구루병, 골연화증, 성장부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인은 칼슘처럼 뼈랑 치아의 성분이고 그래서 인이 부족하면 아까 구루병, 골연화증 칼슘이 부족하면 얘는 골연화증하고 골다공증 같이 있죠. 골연화증, 골다공증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억, 피로, 빈혈. 그래서 이거는 철분이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골절하고 골다공증이라 했었죠. 골다공증은 특히 칼슘이고 네, 그 다음에 구루병, 성장지형은 인이라고 했어요. 디귿은 인. 그래서 우리가 구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기 성인이 되기 전에 인이라든지 인이라고 칼슘이 부족할 때,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비타민 D는 인하고 칼슘을 재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애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이 부족하다든지, 그럴 때 이제 구루병이 생겨요. 구루병은 막 애가 꼽주처럼 하여튼 막 몸이 휘어지는 거죠. 뼈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골연화증은 성인이 돼서 생기는 거, 비타민 D가 부족하다든지, 그다음 인이 부족하다든지 성인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는 골연화증. 그래서 구루병하고 골연화증은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기의 차이예요. 근본은 같고 시기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 결핍 증상.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에서도요, 단백질은 520페이지에 있잖아요. 거기에 마라스무스를 하나를 쓰세요. 마라스무스. 거기 카시오커도 단백질 결핍증이고 카시오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라스무스는 이거는 단백질하고 에너지원하고 단백질이 둘 다 부족하면 마라스무스가 생겨요. 마라스무스. 그래서 우리가 카시오커는 보통 아프리카 애들이 배가 볼록 나오고 막 사지가 마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카시오커이고, 마라스무스는 배가 나오진 않았어요. 걔는 에너지도 부족해가지고 에너지랑 단백질까지 모두 결핍했을 때는 이제 마라스무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결핍.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 결핍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은 기능도 중요하겠죠. 단백질의 기능하고 부족 증상. 단백질 하면 얘도 이제 에너지원. 그리고 단백질 기능도 지금 쓰라고 했죠. 그래서 단백질 기능도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기능하면 에너지원. 그리고 우리가 신체를 구성한다는 거. 단백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항체도 형성하고, 사실 호르몬도 형성해요. 호르몬 형성한다는 말이 제 책이 없는데 호르몬 형성도 써주세요. 호르몬 형성도 단백질의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주된 기능이니까 이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단백질을 하면 얘도 이제 탄단지가 에너지원이잖아. 에너지원. 이거 단백질에서 중요한 게 신체를 신체에서 누구를 구성하냐? 몸에 있는 중요한 단백질도 뼈를 구성하죠. 근육, 피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애이고, 또 항체나 호르몬을 또 형성하는 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결핍 증상. 그래서 특히 결핍하면 우리가 이제 근육이 소모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신체 구성과 관련된 게 제일 좀 크죠. 근육이 소모가 되어지고 머리는 탈모가 생기고 상처 치유 지연 이런 게 제일 좀 중요한 결핍 증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마라스무스. 카시오커는 단백질만 결핍이 된 거고, 마라스무스는 단백질하고 에너지원이 두 가지 다 결핍이 된 거다. 네? 누구요? 네. 마라스무스? 마라스무스? 탄수화물, 지방. 탄수화물, 지방. 그렇죠. 그게 얘네들의 에너지오니까. 그러니까 마라스무스도 공무원 시험에서 언급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라스무스는 단백질도 부족하고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탄수화물, 지방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둘 다 부족하면 마라스무스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카시오커는 단백질만 부족한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네,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4번. 그래서 기억에 대한 아침 식사 결식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아침 식사 결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이에서는 영양에 대한 교육도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잖아. 아침 식사. 그래서 결식이 미치는 영양을 애들한테 교육을 해줘야 돼요. 너무 아침을 안 먹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침을 안 먹으면 이게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이제 비만을 일으키고,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일으키고, 또 소화기계 질환을 일으킨다. 이게 좀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아침 결식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아침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원이 없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생겨. 스트레스 반응이 생기는 거야.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생기니까 불안초조. 그렇지 않아도 불안초조한데, 학생들 불안초조 하잖아요. 근데 또 불안초조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학업에 있어서도
뇌가 집중력을 갖고 학업을 수행하려면 얘도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에너지원의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업 능력, 집중력이라든지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만하는 이유, 아침에 결식하면 얘네들이 다음 끼니에 간식을 한다든지 과식을 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끼니에 간식을 하게 되면 간식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칼로리가 높고 그리고 지방도 높고 그 다음에 음식이 소듐도 더 높기 때문에 비만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과식, 다음 끼니에 과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를 많이 만들어주고 인슐린은 지방세포를 만들거든요. 지방세포를 만들어서 비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만하면 그래서 이제 비만이 사실 만성질환을 일으키잖아요. 사실 거기에 쓴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비만 앞에 비만의 문제점에서 나온 얘기를 써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만하면 만성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하면 뭐가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지방간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쉽다. 그렇게 연결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끼니에 과식하기 때문에 소화기계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과식으로 인해서 소화기계 부담으로 인해서 소화기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이 좋지 않은 이유, 누가 짠 음식. 그래서 지금 짠 음식을 먹는 비율. 그래서 애들이 보통 짠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 그 다음에 가공 음식, 패스트푸드나 가공 음식, 얘네들의 이제 문제점. 짠 음식. 그래서 짠 음식의 문제점이 뭐냐? 짠 음식을 먹으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죠. 혈압이 오른다. 짠 음식이 혈압을 오르게 해. 그다음 위암도 일으켜. 그리고 골다공증도 일으키는 애가 짠 음식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오르는 거는 음식이 짜면 삼투압이 올라가면 LDH가 상승이 돼서 LDH가 상승하면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해서 혈량이 올라가서 혈압이 올라가죠. 그리고 짠 음식은 위암을 유발해요. 위암을 유발하고. 그리고 짠 음식은 신장에서 얘가 소듐이 나갈 때 칼슘을 끌고 나가요. 그래서 소변에서 소듐이 나갈 때 칼슘이랑 같이 나가서 몸에 칼슘이 적어서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이 많이 먹으면 비만하고 그리고 이제 암 발생,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암 발생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있는 게 제일 맛있지 않아요? 프라이드 치킨 하여튼 부침개 지방 있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칼로리가 높아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죠. 비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방이 있는 음식은 암을 유발하는데 어떤 암을 유발하느냐? 대장암. 그리고 남자 여자 공통은 대장암.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이죠. 유방암은 지방 음식하고 관련 있는 암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 음식은 우리가 이제 칼로리가 높고 또 지방이 높고 아까 소듐이 높죠. 칼로리, 지방, 소듐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칼로리랑 칼로리가 높으면 비만을 일으키고 또 칼로리랑 지방이 높으면 하여튼 비만을 소듐이 높으면 고혈압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이 정도 음식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문제. 그래서 경수가 보이는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 외 다른 문제점 5가지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수가 보이는 일단은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을 한번 쓰고 일단 한번 써보죠. 그래서 인터넷 중독
그래서 인터넷 중독의 증상은 그냥 내 근육이 시간과 양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양시에서 조할 임신됐다. 거기에 그냥 맞춰서 하랬어. 양시에서 조할 임신됐다. 거기에서 이제 맞춰서 쓰면 되고요. 그다음 인터넷 중독의 이제 문제점. 인터넷 중독 문제점. 뭐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도 있지만 하여튼 스마트폰 중독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이 정신적, 지적, 그리고 이제 신체적, 가족적,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신체적인 문제를 얘기 먼저 하면 인터넷 중독 신체적. 그래서 두통, 뭐 시력저, 두통부터 있고 뭐 시력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력저, 근골격계 장애, 근골격 요통이라든지 근골격계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체력 저하.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막 거기만 있으니까 체력의 저하라든지 체중 증가도 있죠. 활동을 안 하니까 체중 증가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이제 불안, 우울이 오기 쉬워요. 왜냐면 다른 생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안, 우울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뭐 1분만 더 증후군이 있죠. 본인은 1분이지만 한두 시간 해서 또 1분만 지난 것처럼 느끼는 거가 1분만 더 증후군이죠.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지적인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기억력, 암기력이 좀 떨어진다. 안 쓰니까 암기력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창의력, 그런 것도 쓰지 않기 때문에 암기력이나 창의력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암기력, 창의력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이고요. 신체적인 거 했고, 그 다음에 가족적인 거는 가족 간에 좀 고립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가족 간의 고립.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로 말다툼이라든지 짜증을 내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사회적인 거에 있어서는 이제 뭐 사회적인 고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친구를 밖에서 사귀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만, 컴퓨터 안에서만 하니까 사회적인 고립이 생길 수 있고, 해야 할 임무를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살에서 보는 것처럼 얘가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결석을 한다든지, 늦게 뭐 학교에 간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사례에서 내방 경위 의례 사유를 보면 거기서 얘가 나타나는 문제점은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이제 하위권 떨어졌죠. 그래서 약간 사회적인 문제가 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고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고 수업 시간 엎드려 자는 횟수가 많고 그래서 그래서 그 정도가 그 정도 문제점은 이제 일단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를 쓰면 돼요. 나머지를 5가지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의 예방법 8가지. 그래서 예방법 8가지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틀이 일단 소프트웨어가 있죠. 소프트웨어 있고 장소,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얘기가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 이거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끄기, 사용을 끄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실제적으로 친구를 만나도록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이제 틀로 보시면 돼요. 그 소프트웨어, 그 장소, 그 시간에 대한 거, 그 사용하는 거, 사용하지 않는 거, 끄는 거, 이제 다른 활동을 하게 하는 거, 그다음 친구를 또 만나게 하는 거, 이렇게 예방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앱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까냐면 뭐 시간 관리해 주는 거, 인터넷 사용에 대해 시간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래서 중독을 예방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공유하는 장소에 컴퓨터 놔라. 그래서 어떤 혼자의 은밀성에 더 중독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 시간을 분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사용을 하는지, 시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를 사용 일지를 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용 일지도 쓰게 해서 자기가 얼마큼 사용하는지도, 컴퓨터를 사용하는지도 인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사용 계획을 쓰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통제력을 갖도록, 인터넷 사용을 통제력, 하루에 자기가 뭐 3시간 한다. 그럼 3시간을 언제 할 것인지 그거를 정하도록 해서 통제력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냐? 그럼 어떤 목적 있는 사용을 하게 하고, 또 이제 뭐 유용하게, 또 인터넷에서 유용한 거를 또 사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책에서도 정보를 찾는 거. 그래서 너무 이제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찾지만, 얘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와 자료를 찾지만, 또 책에서도 정보와 자료를 찾는 그 균형을 갖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터넷은 목적 있게 사용을 하도록 하게 하라는 거죠. 목적 없이 사용하지 말고 목적 있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언제 사용하지 말냐, 딱 시간적으로 언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가정에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식사 시간하고 자기 전에는 하지 말라라는 규칙을 좀 줘야 돼요. 식사 시간하고 자기 전은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아까 오락가 너무 휴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오락가 휴식의 도구로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과 자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락가 휴식의 도구를 사용하지, 오락가 휴식의 도구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게 계속 중독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다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또 실제는 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사용하고 나서 끄는 시간을 꼭 정하도록 하게 하라고 했죠. 끄는 시간, 알람 시간 맞춰서 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인터넷 사용을 분석해서 그때 사용하는 일자, 요일, 장소를 분석해서 그때는 다른 거를 하도록, 다른 활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곳에도 즐거움을 찾도록 하는 거죠. 취미라든지 뭐 산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적인 친구들하고 만나서 친구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시간을 더 갖게 하도록 한다라는 것들이 예방법이 되죠.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55분에 수업할게요. 55분 좀 전에 할게요.